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인입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지난 1930년대부터 일본의 무기 제조 공장과 미군 부대 부지로 이용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부평구 주민들은 코앞에 있는 땅이지만 그간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건데요. 인천시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캠프마켓 부지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부지에는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부평 캠프마켓에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물음표가 끝나지 않을 줄만 알았던 그 땅이 드디어 오랜 벽을 허물고 우리 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0여 년간 닫혀있던 부평 캠프마켓이 14일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전체 캠프마켓 44만 제곱미터 중 9만 3천 제곱미터. 캠프마켓은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군의 무기제조 공장인 조병창이 들어선 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81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50년대에 지어져 병사들의 숙소로 이용됐는데요. 이번에 미군 부대 부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런 건물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세면대와 서랍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80여 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캠프마켓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그간 코앞에 있던 땅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앞으로의 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생활을 쭉 했거든요. 근데 처음이에요. 여기 이렇게 개방돼서 들어온 게 처음이고 생각보다 되게 넓고 역사를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용을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이제 더 80년, 800년 더 이 구역에 대해서 부평구 주민으로서 또 많은 사용과 그런 인천시는 내년 말까지 부평구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마친 뒤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자원 순환 정책도 설명했는데요.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립 계획은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더 이상은 내몰리지 않겠습니다.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기에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이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를 계획대로 종료하고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인천 자체 매립지와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반영해 7곳을 운영할 계획이며 장소 등은 이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평 계양권역을 비롯한 남동 미추홀, 중동구 등 나머지 지역들은 국비 지원 여건 조성과 소각장 운영에 따른 재정 절감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규모의 권역별 소각장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과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렇게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하고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한번 광역 소각장 조성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계양 주민들은 다시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 광장 한편에 시민 한 명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광장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이 광역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1인 시위하면서 제가 몇 달 동안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덥고 추운 날씨와 비를 견뎌가며 1인 시위를 이어온 지도 벌써 8개월째.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부천 대장 소각장이 인근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위를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또 대형 광역 소각장을 진다는 걸 갑자기 알게 됐어요. 우리는 뭐 별로 나이가 많으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되지만 아들이나 손자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나.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LH에 계양 테크노밸리 내 소각장 설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계양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각장 백지와 공약을 내세웠던 송영길 국회의원의 주민 설명회마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또다시 갑작스럽게 소각장 설치 소식을 듣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모르게 밀실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소각장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 뒤에 번역별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동산 광풍 시대, 부상과 사전 청약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철도 교통수단이 없는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관심은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성공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계양에 17,000가구, 부천 대장에는 모두 2만 가구가 들어섭니다. 두 지역 모두 서울에서 가깝다는 게 큰 이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전체 3기 신도시 가운데 선호도를 따졌을 때는 크게 뒤처집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청약 알림이에 등록한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남 교산과 과천, 고양 창릉 등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천 대장과 계양은 하위권을 밑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입주를 고려하는 이들은 편리한 교통을 선택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근 부천 일대 부동산에서도 교통망 신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는.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곡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한다고 하지만 그 도로를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신도시 성공은 지하철입니다. 3기 신도시에 지하철 없는 데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 그 실망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현재 계양과 대장지구의 교통계획은 사실상 버스 체계인 SBRT가 전부인 상황.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 모두 서울 강서구등과 가깝게 위치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정작 철도망 계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도로 체계를 정비하는 것뿐 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 이제 교통망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지하철이라든가 우리가 GTX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간선 도로망을 좀 더 확충시키는 방향 쪽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오는 2025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3기 신도시. 계양과 대장지구가 신도시의 핵심인 철도교통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정책 조명 시간입니다. 부평의 첫 번째 핵심 사업은 바로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인데요. 굴포천 상류 구간을 복원하고 굴포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경제와 환경 그리고 문화를 융합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지 이재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굴포천 상류 복개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의 첫 번째 핵심, 바로 덮여있는 이곳을 걷어내고 굴포천 상류를 복원하는 건데요. 복원된 굴포천 상류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고 수시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그 인천광역시 최초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한
1.5km 정도가 되겠고요.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2021년 2월서부터 3월까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생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굴포천 상류 구간과 연결된 굴포 먹거리 타운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로봇 주차장과 광장이 조성되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부평 11번가에 들어가는 예산은 1,642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그 주민에게 살기 좋은 동네로 또한 상인에게는 장사가 잘 되는 상권으로 또한 방문객에게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재생되어 우리 국민들이 삶의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오수 정화조 부지에는 혁신센터가 건설됩니다. 3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60여 개의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서는데요. 특히 지역 요식업계를 지원하는 푸드 플랫폼도 이곳에 자리합니다. 부지 매입 협약을 마쳤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갑니다. 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내년 6월 착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굴포 둥지마을 조성,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 굴포 문화누림터 조성 사업은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들은 2021년에서 2022년에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누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페이스북 통해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우리가 홍보관을 건립하고 있어 올해 12월부터는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오는 2023년 최종 완료될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계획대로 환경과 경제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우리 지역의 한 해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대로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회기 중에 시민들의 방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연이어 비공개로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임시회 당시 코로나19를 이유로 방청을 불허했던 계양구의회. 계양구의회가 13일부터 224회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역시 일반 시민의 방청은 물론 언론사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본회의장에 출입이 가능한 건 의원들과 구청 공무원, 구의회 직원들뿐입니다. 통제 이유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방청 통제에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중계 등 마땅한 대체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방청을 막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걱정이 된다면 그거에 맞는 대책을 충분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시민의 권리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는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좀 없었지 않았나. 실제로 인근 지방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방청을 허용하거나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임시회를 개최한 인천 부평구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고 본회의장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를 개최했던 경기도 부천시회 역시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에는 방청이 제한되는 데다 생중계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사 일정이 끝난 뒤 올라오는 속기록 외에는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계양구 의원들은 취재진이 확인하기 전까지 이런 방청 제한 조치를 알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시민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죠. 거기에 맞춰서 그 방역 수칙만 좀 잘 지켜나간다면 굳이 그렇게 방청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이나 구민이 알 권리가 있고 또 방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아마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 허용 여부를 의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방청 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은 방역을 위해 이번 회기까지는 방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본회의장에 생중계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시민 없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 선정에는 인천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는데요. 과연 어떤 과제들이 선정됐을지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사회와 경제체계가 급변하고 있는 요즘 인천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선정. 특히 인천시는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 과제를 선정합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시민 투표를 거쳐 20개의 과제를 후보군으로 압축한 상황. 이중 토론회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 7기 협치 정신에 걸맞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뉴딜을 완성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뉴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토론 결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실행 등 10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과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뉴딜 대표 과제는 자원순환 정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귀담아 듣고 해당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뉴딜 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12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 약 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가 21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부평 정수장 가동을 중단하고 관로 정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부평 정수장 가동을 중단하는 동안 수계를 전환해 남동, 수산, 공촌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대체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부평구 원적산 배수지 주변 고지대와 3층 이상 직수 공급 지역에서는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수압이 떨어져 일시적인 단수나 수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먹는 물이 부족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추홀 찬물을 받아갈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안에 지역방범 CCTV에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부천시는 12일 지역 내 방범 폐쇄 회로 7천여 대에 대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새롭게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선별 관제에는 범죄 등 돌발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 인식과 동선을 추적하는 이른바 딥러닝 기능을 갖추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는 지역 내에서 범죄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관제사가 경찰에 곧장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김포문화재단이 김포의 옛 포구나 강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찾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은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고 2000년 이전 촬영된 김포 소재 포구와 나루, 해강한 풍경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작 가운데 역사적 가치나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사진과 영상은 우수 작품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